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 호남인의 김유정입니다. 명의, 병을 잘 고쳐서 이름난 의사를 이르는 말인데요.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진정한 명의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늘 호남 호남인은 의술과 인술을 겸비한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보겠습니다. 호남 호남인, 오늘은 대장 항문 질환의 최고 권위자시죠. 이종균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분야에서 정말 그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그 암 전문 국제 학술지에도 뭐 최고 권위지인데 논문 예. 실려서 뭐 굉장히 모두를 깜짝 놀라게 기쁘게 해주셨고요. 저희 병원에서 그동안에 대장암 수술을 한 6천 명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장암 완치율은 한 70%가 되는 거죠. 근데 네. 30%는 결국은 돌아가시게 돼서 예. 제4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면역치료법이고 예. 이제는 면역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10여 년 전부터 면역세포연구소를 차려서 저희들이 첨단 재생과학 의료기관 지정을 올 5월달에 받고 내년부터는 면역세포치료 임상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종균 이사장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명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명의라는 타이틀은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명의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네, 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못났으면은 환자는 만족 못할 테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명의 조건을 들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아파봐야 된다. 그래야지 아픈 사람 속을 알고 환자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장 항문 질환의 최고 권위자신데 어떻게 사실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군대 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항문 질환 환자입니다. 치질이 있고 치료가 있고 치열이. 네. 근데 저 트레이닝 받는 동안에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치질 딱 3번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의가 없었으니까. 네. 그때는 치질은 질환으로도 생각 안 했었으니까요. 이 군대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지. 계속 재발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중요한 기관만 수술을 하려고 하면 다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나는 남들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이 질환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때 군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고향이 장흥이시잖아요. 예, 장흥용산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네. 어릴 적 꿈도 이렇게 의사가 꿈이셨어요? 그럼 어떤 다른 꿈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예. 그때는 우리나라 취업도 쉽게 되지도 않았었고 그때 항의사가 되고 싶었죠. 예. 그래서 해양대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네. 예, 우리 아버님께서 극구 반대를 하셔가지고 의대에 진학을 안 하셨다면 네. 우리나라 대장 항문 질환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잘했겠죠. 그래서 의대 졸업하시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때가 80년대셨을까요? 그렇죠. 80년도요. 네. 근데 그때 의료보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광명시에서 개업하고 있을 때였는데 의료보험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의료보험 환자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는 못 내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왕 이럴 바에 키우자. 그래서 청량리에다가 전문 병원을 처음으로 제가 30배도로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전문 진료를 도입하셔서 하셨을 때 주변에 좀 반응도 궁금하고요. 그때만 해도 전문과가 없었으니까, 대장학문과가 없었으니까 예.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했죠. 그때만 해도 의료법에 전문 병원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장학문 전문이라는 말을 써서 붙여놨더니 간판 떼라는 거죠. 주위에서 예. 간판 떼라. 왜 대장학문 전문이라고 그러냐. 당신들 중에서 대장학문만 보는 분이 있으면은 떼겠다. 예. 그런데 내가 다른 건 안 보지 않냐.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 예. 아마 그래 주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양해를 해가지고 그때 예, 대장학문이라는 게 처음으로 저희 병원이 간판을 붙였죠. 예. 이정균 이사장님 두 번째 인생 키워드는 금기 질환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대한민국 3대 금기 질환이 비뇨기 관련된 거, 탈모, 또 이 대장 항문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장 항문 분야의 명의를 모셨으니까 소위 이제 치질이나 이 관련된 거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해결하는 기회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다들 치질은 왜 생기는지 일단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치질이 잘 생기는 원인은 예. 가장 큰 게 변비입니다. 예. 가장 많은 게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고. 폰 보고 막 요즘에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예. 결국은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관들이 늘어나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앉아 있다든지, 예. 오래 서 있다든지, 또 무거운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치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제 치료 타이밍을 많이 놓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치질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그 질환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 치료법이 다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치액을 1기에서부터 4기로 나누죠. 근데 초기에는 밖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네. 상처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출혈이 좀 있다든지 했었을 때 나타나는 네. 2기는 대변 볼 때는 밀고 나오면서 출혈도 생기고 좀 불편한 것 같다가 일어서면 쏙 들어가는 상태. 예. 3기는 이제 마사지를 해서 밀어 넣어야지 들어가는 상태. 이 4기는 밀어 넣더라도 빠져버리는 상태. 근데 3, 4기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죠. 요즘은 간편한 수술도 있습니다. 이제 또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깨끗하게 도려내주는 것이 가장 재발도 적고 편하고. 예. 그런데 1기, 2기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라든지 간단한 치료법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고민하시지 말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치료를 꼭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치액 가지고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루게 되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만 참을 수 있다고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로 인하여 뭐 다른 불편함만 참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질환으로 연결이 되거나 그런 암이나 그런 걸로는 그런 거는 절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불편한 것 그리고 수술이 두렵다. 예. 끝까지 가지고 계셔도 된다. 아, 그런가요? 새로운 걸 하나 배웠습니다.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치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변비 예방하셔야죠. 변비 화장실에 예방. 오래 있지 마라. 그리고 힘을 주면서 배변을 보는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배변이라는 게 남자들 같으면 일주일에 5번, 5번. 여자들 같으면 일주일에 3번만 대변을 보면 정상입니다. 아, 매일 가지 않아도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일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힘만 주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럴 때 치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배변 활동은 장이 특수한 연동 운동이 일어나 줘야지 대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대개 그 운동은 하루에 2번 정도 일어나면 2-3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교대할 때. 예. 그러니까 아침 아니면 저녁에 그 연동 운동이 잘 일어나요.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화장실에 꼭 가시고 그때는 네. 이 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안 나오는데 꼭 가야 된다고 가가지고 기어이 봐야 된다고 노력하는 것은 치질 만드는 과정이죠. 지름길이군요. 지름길은.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다들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금주도 하시고 가급적 식이섬유 섭취도 많이 하시고 화장실에 가급적 오래 앉아 있지 않고 뭐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꼭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실버 세대입니다. 이 사장님도 실버 세대이실 것 실버 같은데요. 세대이십니다. 네. 특히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거든요. 음. 예. 어떤 활동 하고 계세요? 소주는 수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 소위 집도를 못할 때는 뭘 할까? 예. 이 그때부터 노인복지를 공부하기를 시작했죠. 네. 근데 제가 일본을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많이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그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에는 안 떨어지는 나라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고 한국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네.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결국은 노인복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창에 네, 전북 고창의 은퇴자 마을 네, 예.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실버 세대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걸로 지금 이루고 계신 거죠. 미국이나 이 유럽 쪽하고 아시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를까요? 가령 예. 미국에 있는 노인이나 유럽에 있는 노인들한테 너 몇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낼래? 대부분 사람들 나 책이나 들고 햄버거나 한쪽 들고 조용한 데서 책 좀 보겠다. 이 동양 사람들은 나 손주 보러 가야겠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제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이 다른 거죠. 유럽 사람들은 태어나서 요람으로 보냈는데 한국이나 동양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피 닦아가지고 자기 엄마 품에다 앉죠. 예. 그러니까 노인 되더라도 가족들이 없으면은 불안한 겁니다. 이 쟤들이 실버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져서 부모들을 자식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충분히 케어를 못 해드리는데 예. 너희들이 곁다리 붙어가지고 같이 살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미국같이 모아놓게 되면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고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간다 그 말이죠. 아직은 그런 정서가 좀 남아있기도 그렇죠. 하죠. 그래서 네. 예, 우리가 실버 시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그래요? 있거든요. 어떤 조건들일까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네. 가족들이 찾아오기가 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는 반드시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호흡기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질환들이. 그래서 공기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나 신체 조건에 맞게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그냥 쭉 되어 있는 쭉 곳이네요. 들어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네. 치매하고 예. 파킨슨 아, 전문 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아주 꼭 필요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호스피스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생을 마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 옛날에 그 노래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예. 그러지만은 그렇게 사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삶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생산성 있는 노후를 만들자.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이라고 그러면은 뭐든지 만든다든지 해서 손주들한테 학용품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해줄 수 있고 또 예, 예. 나이 들어서도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석사,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삶의 동기를 좀 부여해야지. 예.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밥만 먹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움직이고 공부도 하시고 뭔가 생산 활동도 하시고 건강 할수 있는, 관리를 네, 해야죠. 관리하시고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런 이사장님에게도 앞으로 남은 또 목표나 하고 싶은 일이 더 있으실까요? 지금도 제가 저 보기엔 많이 이루신 것 같아요. 나이도 생각해야죠. 예, 이제 욕심 같아서는 이 사실은 대장학문 질환들은 거의 극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그 옛날에는 치료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 예, 요즘은 이 소위 면역적인 질환, 소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네, 노인들 퇴행성 관절염이 예. 온다든지 그런 대장학문에 생기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는 거의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여생은 고창에다가 아주 전력 투구해서 아, 진짜 그 노인분들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면역입니다. 네, 노인들이 병사하게 되고 암에 많이 걸리는 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창에다가 제가 이 면역 연구소를 지어서 예, 예, 지금 면역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제 초기 단계군요. 이 저기다 201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붐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작이니까 면역 세포 치료로는 세계적인 팀들과 한번 겨뤄보고 싶은 꿈. 아, 그다음에 우리 노인들 또 젊은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 직전까지 체계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드는 게 제 남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태까지도 남들이 가지 않았던 그 어려운 길을 개척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역할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력하죠. 예. 해야죠. 이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근래 뭐
수년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모든 질환은 면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모든 질환,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질환들, 갑상선이나 뭐 유방이나 뭐 모든 질환들이 면역하고 전부 고혈압이라든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 면역을 공부를 해보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면역이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는 이제 유전자 치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유전자 치료라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전자 치료로서 면역 치료를 하는 관계. 그것이 우리 질환을 평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하고 이제 단계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도 저도 많이 또 듣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호남인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향을 떠났죠.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를 밖에서 있다가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애착도 많고 그렇게 되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고향에 계신 분들이 가끔 넓은 세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예. 예, 넓은 세상도 보고 이런 세상에서 삶의 질이라든지 의의라든지 목적 같은 것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향이 예. 더 아름다운, 더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 밖에서 고생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느낀 소감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의대 마치시고 서울 오셔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날 또 이렇게 이루시기까지 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으시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일생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그런 점이 아니실까. 네. 오늘 호남인에서는 대장 항문 질환의 최고 권위자이신 이종균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